저는 물리 가르치고 있는 이형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서독고 설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포항공대 수석 졸업했고요. 기계공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리 가르치고 대치 메이드라고 거기는 약간 소수로 학생들 가르치는데 거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좀 특이한 노력이 하나 있는데 사실 미래인재 컨설팅이라고 요즘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컨설턴트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전에 상 받았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일단 물리가 다들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는데 왜 중요한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하려고 간단한 자료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게 아무래도 기계공학이다 보니까 역학을 많이 배웠는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자 제일 처음에 나온 부분이 역학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역학이 근데 사실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 나오는 역학이 그 동력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좀 큰 틀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건 일부구나,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는 것도 그 일부만 출제가 되니까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좁게 나무도 보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먼저 가져왔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앞에가 힘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에 힘 이렇게 검색하니까 힘은 물질 운동 또는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재료역학, 그러니까 역학 중에서도 이제 재료역학 부분에서 압축하면은 이제 팽창한다든지, 그리고 고무줄 같은 거 당기면 늘어나고, 하중에 걸린 다리 같은 데서는 굽힘 일어나고, 빨래 짤 때 이제 비틀림 일어나고, 전달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루는 그러한 물체는 모양의 변화를 받지 않는 그러한 강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강체만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교에서 나오는 힘의 3요소라는 개념인데, 힘은 이제 크기랑 방향 그리고 작용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크기랑 방향 가지고 벡터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작용점이 사실은 실제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아버지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공대 나오시면 여기 보면 의자 같은 경우에도 작용점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작용점이 근데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물리학원에서. 왜냐면 회전을 안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점으로 다루거든요, 모든 물체를. 그래서 사실 동력학도 처음에 보면 질점 다루고 질점의 개, 그 다음에 강체, 방금 보여드렸던 강체 이렇게 다루는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질점으로 엄청 좁은 그런 것만 다루고요, 물리학원에서. 그리고 방향도 크기 방향에서 작용점을 제가 지웠어요. 어차피 점으로 봤을 때는 작용점이 한 포인트밖에 없으니까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 방향도 운동 방향이랑 이제 중력 방향이 지금은 다른데, 물리학원에서는 항상 같은, 사실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같거나 반대 방향, 즉 1차원에 대해서만 다뤄요. 1차원은 위아래 좌우, 앞뒤 이렇게 다루고, 2차원 평면, 3차원에서는 이렇게 공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1차원만 다루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가지고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은근히 방향을 엄청 헷갈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원, 그 학생 때 배우는 그 물리학원은 되게 특수한 케이스를 배우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문제풀이 방법이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내신은 그나마 좀 나은데 수능 물리로 가면은 계산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타임어택을 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1차원 과정에서 질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질점계에서 어떻게 물리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학생들한테 좀 정리를 해주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대부분 학교가 1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2, 3단 그러니까 전자기력과 관련된 내용이나 파동과 관련된 내용을 배워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역학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좀 두려워하고 그 중에서도 초반부 힘과 운동능력과 충동력, 역학적 에너지 구성, 즉 동력학 파트를 배웠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연력학이나 시간과 공간 나와 있는데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개념 자체를 생소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 연력학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주로 그 흐름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그 중에서도 되게 특수한 특수 상대성 이론만 다루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다루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생들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이해하려고 보다는 암기 위주로 사실 어쩔 수 없이 암기 위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먼저 좀 특이한데 완자 시중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그게 이제 개념이 좀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자책을 저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 때 저는 제일 처음에 오히려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과학 중점학교를 나와가지고 물화생지 원투를 다 했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일단 개념 설명 듣고 정독한 후에 그거 보면서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문제 주로 나오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하고 그 다음에 따로 과제를 풀 때는 그때는 이제 그냥 앞에 개념 보지 말고 내가 이해한 대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이런 과제는 되고 그리고 이제 역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오래된 학문이다 보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문제 풀이 방식을 저는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문제 접근 전략을 적어 놓은 건데 이제 뭐 이러한 문제 접근 전략이 있으면 모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모든 물질 움직임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야 개념도 이해가 잘 되고 어렵게 나왔을 때도 더 잘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과제는 뭐 완전 문제도 풀 거지만 제가 따로 주간지 만들어가지고 수능 기출 문제들 위주로 그리고 내신 기출 문제들 같이 섞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 제가 뭐 사실 시중 교재를 사용해서 제 자체 교재를 쓰진 않는데 비법 노트를 하나 계속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직접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학생들이 이제 방향 설정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했으니까 좌표계는 어떻게 설정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개로 봤을 때 뭐 내력이랑 외력 어떻게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잘 정리를 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개념을 4주 그리고 맨 마지막 4주는 문제풀 위주로 좀 진행을 해서 아무래도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학 문제에 이제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면 주간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기출 문제랑 이제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런 거를 섞어서 드릴 거고요. 이제 1일 평가는 학생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 피드백도 드릴 예정입니다. 학생이 어디까지 배웠고 숙제는 잘 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뭐 어디까지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좀 특이한데 클리닉은 아마 다른 선생님도 다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클리닉이라는 건 그냥 제가 학생들 모르는 거 봐주면서 테스트하는 거고 저는 그 전에 컨설팅을 계속 했어가지고 학생들 종합전형 혹시 관심 있으면 컨설팅 한 번 정도 제가 봐줄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YG과학관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 강사고요. 일단 저는 이 동네에서 자고 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명원초 나왔고 배재준, 배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동네 학원가가 어떻게 바뀌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고2 때도 생명과학을 했고 그리고 수능도 생명과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 생명과학과 관련된 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생명과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21살 때부터 강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강동구 생명과학 내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에게 너무나도 뻔한 출제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일단 시너지과학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부원장을 맡고 있었고 잠시 다른 학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독립해서 저희 학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수업 포인트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가 유쾌한 면학 분위기인데 이게 다소 유쾌한 면학 분위기가 수업 포인트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사실 1학년과 달리 정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수학도 수학이면 과탐의 이 비중이 갑자기 확대가 되면서 그게 데미지로 다가오니까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보통 심지어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제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이과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선택 안 했다. 생명과학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선택 안 했다. 라고 하면서 막 통곡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 다가올수록 너무 긴장도 되고. 그런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제가 자꾸 수업을 딱딱하고 재미없게 하면 생명과학 또 가야 되네. 과학학원 또 가야 되네. 지루하다.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생 수업이라면 그래도 유쾌하고 잘 배워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제가 좀 유쾌한 면학 분위기를 만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매 고3마다 거의 7번 정도의 분량을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강좌 계획서를 보시면 주간지로 이제 매년마다 매 주마다 100문항 정도가 나갑니다. 저희 주간지로 100문항 정도의 이제 문항이 계속해서 숙제로 제공이 되고요. 그거를 제 밑에 있는 조교진이 8명이거든요. 그 8명이 시중 교재와 이 강동구 기출문제를 싹 다 선별해서 퀄리티 없는 문항들 싹 다 빼고 퀄리티의 문항만 딱 추려서 스텝 1, 2, 3 난이도별로 이렇게 쫙 나눠서 매 주마다 100문항씩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4주차 때는 이제 와이즈 엔제라고 하는 문제풀이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그 문제풀이 교재는 시중 교재 4권을 묶어놓은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중 교재 4권을 이제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올해 수특 이렇게 2권을 필두로 2권을 더해서 총 4권 정도의 분량이 묶어서 스프링 교재로 나간다. 그러면 3주차에서 대략 4주차까지는 매주 주간지 그리고 4주차부터는 4권 정도의 분량 그래서 매 고사마다 7권 정도의 분량을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시중 문제는 다 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이유가 생명과학의 1등급 비결은 양측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은 모든 과목이 사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생명과학은 유독 더 심한 게 이게 생명과학을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어려워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개념과 유형이 따로 논다, 개념과 문제가 따로 논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이게 생명과학은 개념은 개념대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에 파생되는 유형들을 다 유형대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래야 유형 플러스 개념을 싹 다 정리를 해놔야만 사실 1등급이 나오는 케이스라서 모든 케이스를 다 경험하고 가야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생명과학의 좀 단점이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관적 문제풀이인데 사실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수능에서는 직관적 문제풀이 또는 타학교는 그런데 성덕고는 비교적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편이라 왜냐면 이게 결국 직관적 문제풀이라는 게 이게 수능 문제풀이를 할 때 저는 직관적 문제풀이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능 문제풀이에서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풀이 학생이 와도 아니 이거는 선생님이가 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이거 말고 누구나 와서 선생님의 풀이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게끔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세 번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저를 선택해 주셔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물론 각 학교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수강을 하는 수업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배재고, 강문고, 한영고 중에서는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교 10등 안에 들고 있는 애들 다 그냥 제 수업을 듣는다고 보면 될 정도로 최상위권 애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학생들이랑 워낙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오늘 어떤 거 배웠어? 너 갖고 와봐. 그래서 출제 영상 딱 보고서 작년이랑 다를 거 없네. 그럼 작년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딱 보고서 올해는 조금 더 특이하게 수업하셨네. 그럼 그 중점을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제가 좀 적중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매해마다 제가 내신 경영에 맞춰서 문제를 직접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동고 성적고가 대략 비슷한 출제 경향성을 보여서 제가 묶었거든요. 강동고 성적고에 대한 출제 경향성은 첫 번째, 고3 기출문항을 그대로 낸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고3 기출문항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출제한다.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킬러 문항들이 난도가 무난하다. 그래서 아까 아버님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시험이 쉽게 나온다. 성적고는. 이게 이제 컨셉이 되겠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등급은 기가 막히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성적고와 강동고는 비교적 타 학교에 비해서는 세면과학 등급 따기에 조금 더 쉬운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저는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라고 하면 깔끔한 문제풀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강동고 출제 경향성을 하면 활동지를 직접 제가 제작을 해서 서술형 대비 활동지와 그 다음에 객관식 활동지 이렇게 해서 한 세트거든요. 그거를 매주 클리닉이라고 부르는 부스트 클래스를 참여해서 계속 이거에 대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무조건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끔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 학교를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를 계속 이 동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어떤 낚시 생선지 때문에 화두가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낚시 생선지 또한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25번 성적고 문제고요. 이게 저의 파이널 모의고사 6번 문항이거든요. 그러면 머리 펴볼까요? 등을 타주고 있죠.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작두를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 관리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이제 부스트 클래스란 클리닝이 되겠습니다. 클리닝이 되겠는데, 클리닉을 안 부르고 있는 부스트 클래스라고 이름을 변형시킨 이유는, 사실 클리닉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제 아빠 오늘 조교쌤이 너무 바빠 보여. 왜냐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왔어. 시간 내가지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실질적으로 애가 학원을 갔는데, 지윤나가 갔는데 아무런 챙김을 못 받고 왔을 때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간대를 다 나눠서 조교 1, 학생 3 해서 밀착 클리닉을 형태로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적으면 확실하게 정서와 관심을 쏟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일부 시간대를 다 나눠서 조교 1, 학생 3에서 밀착 클리닉을 진행하게끔 한다. 이게 저의 첫 번째 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 YG 과학원이라는 전부 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간 리포트인데, 아버님 또는 어머님의 전화로, 이제 폰으로 제가 매주마다 성과 리포트가 나가게 될 겁니다. 학생이 오늘 출석을 해서 수업을 받았는데, 숙제를 어느 정도 했으면, 100%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오늘 테스트를 제가 매주마다 주간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 성적은 어떻고, 평균은 어떠며, 석차는 어떻고, 그리고 저희 조교진이 다 저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연차가 많은 조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차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딱 숙제만 봐도 견적이 나옵니다. 얘가 찍었구나, 베꼈구나, 아니면 숙제에 대해서 뭔가 소홀히 했구나 라는 게 딱 봐도 이제 견적이 나와서 그런 특이사항까지 싹 다 담아서 매주마다 리포트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간 리포트. 마지막 세 번째가 SOS 프로그램인데, 이 SOS 프로그램이 저의 시그니처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다 보니 이게 사실 학생들이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수업을 너무 어려워하고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SOS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SOS 이름 따라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의
명이라고 제자가 있는데 우리 대학을 간 친구인데요. 저한테 고2, 고3 때 생명과학을 내리 배웠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올케어 시스템으로 해서 SOS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업에 경훈쌤 이번 주 수업에 이런 부분이 얘들아 어려울 거거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사전 작업을 좀 해볼까? 라고 하는 예습과 얘들아 이번 주 요게 좀 어려웠지, 요 스킬이 어려웠지, 요 스킬을 내가 한번 다시 리그를 함에 따라서 요거를 다른 문항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하는 복습 프로그램까지 해서 우리 제자애가 수업과 별도로 다른 구제 프로그램의 수업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제 수업 전후로 이렇게 올켜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SOS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학생이 자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딱 봐도 얘는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SOS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사실 이 부스트 클래스에서 이제 못한 친구들은 아무리 제가 여기 우수학 파트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너지 과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기까지 가장 공헌을 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저희들이 수업을 잘했다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새벽 클리닉을 진행을 하거든요. 즉 밤 10시가 넘어서 아이들의 지도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수련 안 했으면 저는 강제로 애를 남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제가 결제해서 야, 너 빨리 해. 질문 있으면 나한테 다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새벽 4시가 되든 5시가 되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조금 좀 빡세게 시키는 걸로 제가 원래 유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과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워낙 빡세게 시키니까, 그래서 성적은 잘 내놓으니까 제가 조금 여기에서 유명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저희 수업을 듣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완벽하게 올케어해서 성적을 실질적으로 내놓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생명과학 담당하는 유병훈 강사였고요.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동 YG에서 물리학 수업을 이번에 담당하게 된 한석규라고 하고요. 설명의 순서는 강사 소개, 그리고 제가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아이들 관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오픈하게 된 수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 시간표, 마지막으로 수강 후기랑 아이들이 수치적으로 얼마나 성적 공부했는지까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토목공학과를 복수전공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강동 YG과학에서 국내 대표 강사로, 그와 동시에 분당에서 이제 제 개인 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도 정신없는데 여기까지 수업을 하게 된 게, 여기 원장님께서 이제 계속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오픈하게 됐는데 한 타임이라도 두 타임이라도 좀 깔아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반포에 있는 레이서 탐구라고 세화곡 전문으로 자사고 수업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한 타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미래 탐구, 그 다음에 분당, 수지에 있었던 과학학원, 수학과학학원들에서 물리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 수업 특징은요, 물리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요. 뭐냐면, 아이들 이제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 보니까 와서 수업을 좀 듣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리 선생님들 특징이 본인이 이제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안 그래도 앞부분 어려운 단어 쪽에서 아이들한테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이제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수업을 좀 나눠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치까지 수업을 듣게끔 하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개념 내용이 완벽하게 숙지가 됐으면 학교별 부교재나 기출 혹은 수특강 같은 학교별 문제집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 이걸 얼마나 반복해야 되냐면 저는 저희 학원 기준으로 학교별 부교재 5번씩 풀어요. 내신대 기간 동안 같은 파트를.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아이들이 문제 딱 보고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 변형된 거네 라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돼서 그 정도 훈련은 시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개념을 문제 푸는 거에 적용시킬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좀 시켜요. 물리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하고 정확하게 분석, 무슨 상황인지 판단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게끔 하는지 그것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모든 수업 영상 다 촬영해가지고 아이들 복습할 때 쓸 수 있게끔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에 게시를 해서 올리고 있고요. 아이들 복습할 때 많이들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교재, 일반 시중 교재에 있는 뭐 완자나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저는 그 아이들 뭐 학교 선생님이 완자를 부교재로 쓰신다 하면 쓰겠죠. 그게 아니라면 제 이제 자체 개념 교재에다가 기출 문제를 난이도별로 나눠놓은 섞어놓은 문제집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상황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이런 문제를 많이 복잡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아이들 볼 수 있는 해설지에는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글이 길다 보니까 이과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문제 상황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한번 보기 편하게 쿠션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게끔 하는 수식풀이를 만들어서 훈련을 좀 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림 그리고 이러면 시간 모자라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이게 수능으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 그러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데 지금은 내신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적 문제풀이 연습도 훈련을 같이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리는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매일 공부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체크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이렇게 3일 숙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숙제가 제출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셨겠지만 부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클리닉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 물리학과 졸업한 조교 선생님이 저 수업하고 있을 때 클리닉 강의실에서 1대1로 붙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스타일이 다르면 어떡하냐, 물리 선생님, 조교 선생님이랑 그 담당 선생님이랑 스타일이 다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서 조교 선생님도 제 수업 무조건 다 듣게 하고 피드백까지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막 다르거나 이런 부분의 일질감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보낼 때는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강의 계획은 이제 보통 나머지 학교들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요. 역학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범위예요. 그래서 이때는 개념 4번, 문제풀이 3번, 모의고사 1번, 이거 이제 직전 대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교별로 교재가 전부 다 상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업 와서 인원 신청 받고 앉혀놨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부교재 못 쓰는지 여쭤보고 그걸 얘기 안 해주면 너가 교무실 가서라도 선생님 자리를 이제 뒤지진 않겠지만 질문하는 척해서 가서라도 어떤 교재 쓰시는지 좀 판단을 해가지고 가져와라 해서 이 문제풀이 교재는 이제 내신 대비 시작한 지 한 4주차 정도 때부터 나갈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자체 교재로 수업이 진행된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수업 시간은 2시간 50분이고요.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해서 2시간 50분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고 수업 구성은 170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숙제 질문을 받는 시간하고 그 개념을 문제 푸는데 적용하는 연습을 받는 시간은 반드시 넣어서 아이들 훈련시키고 있고요. 아마 아버님께서 수업을 아이 학생한테 듣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 10분부터 22시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수강비를 제가 그래도 지금 어쨌든 와서 아무것도 뭐 믿음직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어머님이 수강비 되게 길게 써주셨는데 처음에 20점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나갈 때는 98점 받고 나갔어요. 그 친구를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공부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본인이 이행하기만 하면은 사실 물리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지능과 천부적 센스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수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 대비는 노력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학을 딱히 잘하거나 국어를 딱히 잘하거나 했던 친구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훈련만 시켰습니다. 그렇게 뭐 결과, 그 다음에 시험 봤을 때 성적표 넣어드리는 거, 뭐 학교 어디 붙었다, 뭐 1등급 받았다, 뭐 물리 모의고사 만점 받았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제대로 잘 따를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네모 박스 친 거는 작년에 저희 학원 성적표예요. 어떻게 보면 빨간색 네모 박스는 그냥 1등급입니다. 저 친구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 몇 점씩 오른 애들 적은 거. 여기도 보면 20몇 점 오르고 30몇 점 오르고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잡아주기만 하면 성적 오르는 거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버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자, 설명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 이름은 한성규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덕고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우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소개할 때 원래 이제 화학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은비 선생님도 계세요. 네, 이은비 선생님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 화학을 두 번을 들으시는 거는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로 대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이제 화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출제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대비하는지는 이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덕고 출제 경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출제 경영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재작년까지는 평이했어요. 그래서 좀 쉬운 편에 속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화학의 난이도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원래 그전에는 대부분이 그냥 하나 틀리면 1등급이야 딱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작년에 갑자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화학을 좀 어렵게 내시면서 이제 한 3개 틀려도 1등급 정도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은 이제 화학이 크게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고사별로 한 단원씩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별 난이도 편차가 존재합니다. 이 시험별 난이도 편차는 사실 이 화학이 하는 과목의 좀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게 1단원하고 4단원은 계산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고 그 다음에 2단원하고 3단원은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쉬워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난이도별로 편차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별표를 써놨는데 이 성덕고 같은 경우에 특히 뭐가 많이 나면 프린트가 되게 많이 나요. 이 학교에서 프린트를 한 2장, 3장 정도 문제만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가 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가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게 이제 수능 특강에서 2점짜리 문제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엄청 어렵진 않지만 한 중 정도 되는 난이도가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프린트에 담겨져 있고 그런 것들이 변형돼서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게 성덕고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개념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항은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고 개념 문항은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이제 성덕고의 일반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별 특징도 한번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은 여기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1단원 전범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1단원 자체가 이 계산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처음 배우는 과목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생각하다가 화학 올라와서 1단원 마주하게 되면은 전부 다 계산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의 특징 때문에 워낙 1컷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에서 3개 정도까지가 딱 1등급 컷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원 자체 난이도 때문에 1컷 자체가 낮기도 하다. 물론 문제 자체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아무래도 좀 가까운 시험이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2단원 전범위가 들어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단원 특징 자체가 계산 파트랑 암기성 파트가 되게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반, 암기 반 이렇게 출제가 된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1단원에서 주구장창 계산만 했었는데 여기는 계산량이 좀 적네? 외울 것만 외우면 되겠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2학기 기말고사가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느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급 컷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단원의 특성상 그렇다 보니 암기성이 많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인 타겟은 이제 학교 프린트도 중요하지만 고3 모의고사를 좀 메인 타겟으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2학기 중간고사는 3단원의 전범위가 들어가요. 3단원의 전범위가 들어가는데
이 3단원의 특징 자체가 사실 암기성 파트거든요, 대부분이. 계산 파트가 사실상 단 하나도 없고 싹 다 암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컷이 조금 높은 편인데,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학교에서 방지하고자 어떤 조치를 좀 취했었냐면은 2단원의 개념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근데 2단원은 사실 1학기 기말고사 때 해서 학생들이 여름방학 쉬고 2학기 중간고사를 오다 보니까 나 까먹었어 라고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학교 선생님도 알아서 여기 이제 뭐를 같이 추가하냐면은 1학기 기말고사 내용도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 파트를 공부를 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도 같이 우리가 타겟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2학기 중간고사의 특징이고요. 컨텐츠는 상대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는 4단원 전범위가 들어갈 건데, 여기 특징 자체가 사실 이 4단원이라는 파트는 1단원을 못하면 이거의 개념이 없으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1학기 중간고사를 포기했는데 2학기 기말고사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파트예요. 그래서 1단원이 연계가 될 거기 때문에 계산량들도 많아서 사실 되게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1컷은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1학기 중간고사랑 2학기 기말고사가 1컷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랑 2학기 중간고사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동구를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 수업의 포인트를 소개해드리자면 제 수업의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념의 논리적 접근과 세세한 정리, 그다음 하나는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세한 정리는 제가 작년에 수업했던 판서 일부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동구에서 출제가 됐던 보기들이라든지 그런 모양들을 제가 칠판에 세세하게 다 적어줍니다. 학교별로 이런 것들 나와서 이렇게 적어줄 거라서 그런 내용의 일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일일이 다 그려가면서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라는 문제풀이는 사실 제가 자랑하는 파트이기도 한데,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혹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지를 볼 때 되게 깔끔하다. 그러니까 식이 막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숫자 몇 개만 띡띡띡띡 써 있는데 답이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시킬 자신이 있어서 제 시그니처인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수능에서 이제 17번, 16번에 해당되는 문항이거든요. 그 조금 어렵게 더 변형이 된 형태인데, 문제가 이렇게 있고 숫자가 별로 써있지 않습니다. 한 몇 개 띡띡띡 써놓고 답을 딱 뽑아내는 형태의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잘 아쉽게도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잘 따라할 수 있게 그렇게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겠다라는 위해서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를 적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신유형의 풀인데, 요거는 이제 성동구에서 실제로 기출됐던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해 정확히는 제 교재에 담겨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되게 유사한 형태를 띄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학교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적중을 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출제에 맞춰서 학생별로 이제 학교별로 정확히는 제가 문제풀이 교재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교재를 보고 나서 이거 나왔네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서 관리 시스템하고 추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혹시 부스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조교진 한 분과 이제 학생 3명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교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주고 출신의 조교쌤들 다 높은 좋은 학교 가신 쌤들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설명은 좀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 1시간에 3명씩 해가지고 밀착 클릭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부스트 클래스 때 나갈 활동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주에 활동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가 나가게 될 거예요. 2개의 활동지가 나갈 건데, 여기 이제 왜 2개가 나가냐? 얘랑 얘는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화학 처음 들었는데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 화학 잘했는데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한 난이도가 쉬운 형태의 주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OX 문제라든지 혹은 빈칸 채우기 문제라든지 그런 대표 기본 예제들만 넣어놓은 게 이제 난이도 중짜리 활동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나는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예제 다 풀 줄 알고 대표형 풀 줄 알아 라는 친구들 위해서 준비한 게 이제 난이도 3짜리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 문항도
정도 나가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메인 타겟이에요. 사실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기는 난이도 3짜리 문항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시중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자체 제작한 형태의 문제라서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거 처음 보는데 하는 형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뷰스 클래스 1시간 동안 이제 얘랑 얘를 푸는 게 될 거고 이 중에서 이제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서 요거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요거까지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아마 이제 문자로 분께 연락이 갈 겁니다. 이건 있었는데 이걸 풀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부스트 클래스 때 푸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것은 단톡방이거든요. 24시간 1대1 단톡방. 1대1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넣어놓은 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넣어봤어요. 예,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캡처해서 떠났는데, 이제 지금 현재 97명의 학생이 저에게 1대1로 잘 질문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다 질문을 받아드린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는 비법 페리너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셉 자체가 주에 한 번씩 나갈 거거든요. 정확히는 담임 필기노트에 조금 가까워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필기를 다다다다다 했던 것들을 학생들이 놓쳤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복습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제가 만족시켜드리고자 여기 비법 필기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 글씨체 자체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법 필기노트가 나가고 주에 한 번씩 나가게 되고, 아무래도 이거를 모아놓게 되면은 결국엔 얘가 정리 노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까지 갔을 때는 얘가 이제 정리 노트가 되긴 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기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학교별로 얘는 지역적이지만 나올만해 라는 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통합반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뭐 학교별로 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제가 각주로 이 학교에만 나온 이런 것도 다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나오는 지역적인 개념들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린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비법 필기노트까지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이렇게 파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